네, 양민 교수님과 함께하는 민법 라이브 멘토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일부 강의 전에 네네. 우리 양민 교수님께서 너무 멋지게 또 이렇게 우산을 들고 오늘 비가 좀 와가지고 우산 컨셉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이렇게 조금 녹음 부스에서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늑대 유혹에 나오는 혹시 늑대 유혹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잠깐 보고 말았죠. 네, 강동원 씨가 우산을 이렇게 그래요? 살짝, 우리 양동원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은요, 저희가 라이브 멘토링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질문과 여러분들의 댓글로 또 소통하는 시간 저희가 또 마련해 봤으니까요. 우리 양민 교수님께 궁금한 모든 것 질문 주시면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언제 끝나요? 이랬는데 광고 끝났고요. 네. 목소리가 좀 멀어지나요? 제 목소리가? 네. 잘 들리나요? 소리? 네. 자, 그리고 우리 김윤정님께서 양민 교수님 쌤 입술 아파 보이세요? 그런데 안 그래도 저도 이렇게 좀 밖에서 보니까 입술이 좀 많이 이렇게 부르트신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지난주하고 저지난주 막 특강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특강하고 막 촬영 일정이 몰려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책 쓰는 거하고 좀 막 일정이 겹쳐서. 네네네. 예, 조금 피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또 굉장히 또 많은 노력들을 또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입술이 부르트실 정도로 열심히 또 강의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컨텐츠 또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은하수님께서도 영민쌤 다 좋은데 목 관리 꼭 해주세요 라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우리 티티님이 아까 안 그래도 이런 의견이 좀 많이 나왔어요. 교수님 파마 너무 멋져요 라고. 파마요? 네. 죄송합니다. 파마를 하신 건가요, 교수님? 예, 파마를 미용실 갔더니 원장님이 파마하는 게 낫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냥 얼떨결에 파마 한번 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부님께서는 솔직히 잘생겼다. 네. 교수님 파마 너무 진짜 센스쟁이.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우리 양민 교수님은 강의력뿐만이 아니라 비주얼에 대한 칭찬도 진짜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이 또 해주고 계셔서요. 네. 우리 양민 교수님께서 그래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찾아뵙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질문으로 조금 시작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질문하신 거 이렇게 좀 봤는데 이 글이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지금 찾기가 조금 힘들어지네요. 장동건 원조라고. 네. 자, 제가 보니까 여기 제가 아까 그걸 찾았었는데 여기 은하수님께서 32회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1, 2차 과목 준비 시에 각 과목 공부 방법 노하우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또 민법 라이브 멘토링인 만큼 일단 또 민법이 중심이 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민법을 또 시작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예요. 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부 방법은 왕도가 없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최고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개별화된 자기 학습 환경에 맞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우선 판단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많이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이 이제 5월로 넘어갔으니까요. 예, 기본 이론하고 그다음에 심화 이론, 민법의 경우에는 두 부분에 전력 투구하시면 빠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러니까 기본 이론 한 바퀴 들었는데 100% 안 되면 한 바퀴 더 돌리고요. 심화 이론은 반드시 2번 이상. 그 과정만 한 15일 정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추천을 드리고 이때 또 하나 요령은 전 범위를 커버하지 말고 민법이 물권하고 계약 두 부분만 우선 떼면 쉽게 해결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범위를 다 하면 양이 좀 많으니까 내가 전략적으로 하는 거죠. 물권법하고 계약법 두 부분만 집중적으로 2주간에 걸쳐서 끝낸다. 1주는 물법, 1주는 계약법. 그러면 보름이면 민법이 쑥 올라가요. 그 방법이 먹혀요. 그 방법이 훨씬 나아요. 전체를 다 보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5월에 딱 들어와서 빠르게 민법을 내가 소화하고 어느 궤도로 올라가고 싶다. 바로 이 전략입니다. 물권하고 계약을 집중적으로 판다. 한 주씩 잡아서. 그럼 쑥 올려놓을 수 있어요. 개론도 저는 그 방법이 더 좋다고 추천드리는 게 전 범위를 골고루 다 해야 된다 이러면 시간이 너무 잡아먹히잖아요. 예, 그래서 범위를 어디를 특정을 딱 한 다음에
너무 어려운 데 빼고 너무 어렵다는 데 빼고 특정을 딱 한 다음에 거기를 2주 정도 잡아서 보는 거죠. 그러면 민법 2주, 개론 2주면 빠른 시간 안에 100점이 아니라 한 70점 수준으로 바로 레벨업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야, 오늘 그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좀 높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물건하고 계약 위주로 2주간에 걸쳐서 어느 정도 이제 점수를 좀 끌어올리는 공부를 하는 게 좋다. 나머지는 이제 그 뒤에 7, 8월 계속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부분 이렇게 메꿔 나가도 문제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중점이 되는 사안 먼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좀 공부할 맛이 나지 않나요? 네, 2주 정도의 좀 민법의 어떤 기반을 다진다는 느낌으로 이걸 쏙 끌어올린다. 그렇게 되면은 그 2주 만에 한 70점 정도 목표로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공부할 맛 나시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우리 리숙님께서 이제 입문서 끝났는데 안 늦었죠?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직 안 늦었죠, 교수님?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본 강의 넘어가시고 심화 강의 이렇게 단계별로 쭉 밟아주시면 돼요. 거기까지만. 거기에 전력 두고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따라갈 수 있어요. 추월도 가능하세요. 네,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니니님께서 마스크 껴도 잘생긴 양민 교수님이라고. 괜찮으시고요. 장동건 원조 멋지시네요. 너무 멋있어요. 미용실 찾으셨군요. 잘 어울리세요. 진짜 외모에 칭찬이 너무 자자해서 학습 질문하시죠. 학습에 대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리숙님께서 이제 입문서 목차에서 물권법 부분 남았는데 5월 둘째 주에나 입문서 끝날 쯤인데 입문서 다음 기본서, 심화, 예상 문제집 등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할지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직장인이라 10월까지 시간이 뭔가 촉박한 기분이 드네요 라고 하셨는데 방금 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물권법이랑 계약법 먼저 해서 2주 정도 이렇게 쭉 올리고 근데 이분은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돼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제 물권법 부분 남았다고 하니까 물권법이 많이 중요하죠, 교수님? 많이 중요하죠, 민법에서. 거기를 많이 조금 힘들어해요. 판례도 많고 조문도 많고 양이 많아서 근데 그걸 내버려두면 물건을 내버려두면 민법을 못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한 번은 잡고 싸움을 한번 해봐야 돼요. 물건이 제 생각에는 몸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건하고 이게 계약이 몸통이라도 그것만 한번 휘어잡으면 민법이 뭐 나머지 크게 남지 않습니다. 물건과 계약이 몸통이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시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법 부분 확실하게 조금 공부해 주시면 굉장히 또 많은 점수 올리는 데 또 도움이 된다. 이 말씀 주셨으니까 리수님 기운 내시고요. 그리고 우리 선희심님께서 아까 은닉행위에서 답 니은 디귿 리을 아닌가요? 디귿이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틀린 질문으로 알고 있다가 니은 리을만 틀렸다고 하셔서요 라고 이렇게 답변 주셨네요. 디귿이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이 청구할 수 있다라고. 있다가 아니라 없다인데 거기 제가 없다라고 나왔답니다. 없다 X라고 해놨어요. 없다라고. 그래서 정답은 아까 니은 리을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티티님께서 교수님 핵심 요약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핵심 요약 강의를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본 이론 1회 독을 한 번 더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 주셨네요. 여기 개인차가 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약 강의의 그 원래 포지션은 뭐냐면 기본 이론하고 심화 이론을 쭉 훑어오셨잖아요. 오시고 나면 기본서가 양이 좀 방대하니까 기본서가 8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요약집은 200페이지로 줄여놓은 거예요. 4분의 1로 양을 확 줄이면서 중요한 것만 적어놓은 거거든요. 효율성을 위해서. 그래서 기본 이론하고 심화 이론을 잘 보신 분들은 요약집을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기본하고 심화가 이제 강의가 읽지 않았다, 많이 공부가 안 돼 있다, 한 바퀴 뭐 돌 듯 말 듯 이런 정도다. 그러면 요약 강의를 보는 게 아니라 기본서를 더 보셔야 돼요. 기본서가 어느 정도 보셔줘야 요약 강의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냥 기본이 덜 돼 있는데 기본 강의도 심화 이론도 덜 돼 있는데 바로 요약 강의로 오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차가 좀 있지만 그 방향을 보고 자기 상황을 보고 내가 기본 이론하고 심화 이론을 봤다, 두세 번 봤다 그러면 요약 강의를 보시면 바로 압축이 돼요. 자신감 쑥 올라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에 아직 내가 조금 기본적인 내용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나서 핵심 요약집으로 좀 넘어오셔도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기본에 대한 공부가 좀 다지셨다 하면 이제 그 핵심 요약집도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또 2차를 위한 시간도 또 안배를 하셔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현 상황 파악을 한번
잘 해보신 다음에 여러분에게 맞는 공부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행복한 복동이님께서 4월부터 인강으로 32 동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게 민법 열강 너무 재미있어요. 라고 또. 그래, 고맙습니다. 네네네. 화이팅 하세요. 네, 화이팅 하시고요. 자, 리까유님께서 민법 심화 강의 아직 완강이 물권법 저당권에서 끝나고 완강이 안 났던데 보충 일정이 또 있을까요? 얼마나 보충될지 예상을 해놓고 마음의 준비 좀 하려고요. 기본 때 보충 8강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 보고 교수님의 열정이 느껴졌었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이제 계약법만 남아 있거든요. 특별법은 이미 다 거의 해버려서 남아 있는 게 계약법 남아 있는데 계약법 4강이면 돼요. 네, 5월 첫 주에 계약법 도강하고 끝이에요. 네. 예, 더 이상 추가 뭐 자료 올리고 이러는 거 없으니까요. 4강 정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강. 네. 예, 그리고 빠진 거 그거 4강 정도 그리고 뭐 특별법에 아주 조금 이렇게 구석진 거 조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만 보완하면 예, 심화 강의가 5월 첫 주에 종결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듀미님께서도 지금부터 시작하려면 어떤 과정을 들어야 할까요? 동차가 목표입니다 하고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아까 그 양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건이랑 계약법을 먼저 보시는 걸 2주에 적극 걸쳐서 추천합니다. 네. 2주에 걸쳐서 딱 계획을 잡으시면 돼요. 다른 거 놓고 민법을 물권하고 계약만 딱 2주만 씨름을 하는 거예요. 기본 이론하고 심화 이론. 2주면 돼. 2주만 참으면 민법의 몸통을 딱 본 거예요. 2주 만에 민법의 몸통을 훑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그렇죠.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사람 인생의 그 중요한 실마리를 2주면 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내가 지금 5월에 왔는데도 바로 따라갈 수 있어요. 1월 달에 하신 분들 그 레벨로 바로 물권하고 계약은 따라가요. 그럼 2주가 아니라 2달을 봐도 사실은 힘든 게 민법인데 2주 만에 또 이렇게 굉장히 힘이 되는 그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CWP님께서 한손 노트로 어느 정도 시험 대비가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 또 물어보셨네요. 한손 노트의 기능은 원래 취지가 기본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 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기본서가. 그리고 양도 많고 그리고 내용도 이렇게 많이 폭넓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기본서는 모든 걸 다 담아놓은 거고요. 저 한손 노트의 취지는 손에 들고 다니면서 사무실이나 아니면 뭐 어디 친구 만나면서 커피숍에서 가면서 그냥 이렇게 오늘 그러니까 공부했던 거를 복습하는 거예요. 휴대하면서 예. 계속 오며가며 이렇게 오며가면서 볼 볼 수가 수 있게 있으니까. 차 안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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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이게 복습한 오늘 강의 들었던 거를 바로 복습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복습용이고 그다음에 알짜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셔도 저는 70점은 간다고 봐요. 70점까지는 간다고 봐요. 80점까지는 좀 무리일지 몰라도 70점 가는 데는 문제 없도록 예, 그 정도 알짜를 제가 거기다 넣어드렸어요. 왜냐하면 제니킴님께서 한손 노트로 몇 % 커버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70점. 70점 정도까지 네.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네. 예, 웬만한 논점하고 웬만한 것들은 정리해 놨고요. 아주 사이드 있거나 뭐 시험에 드문드문 나오는 것들 네, 그런 네, 것들은 네. 뺐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논점 제가 봐서 시험 잘 나오는 것들은 딱딱 정리해 놨어요. 네, 우리 강선미님께서도 한손 노트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은데요. 한손 노트 특강은 언제 들으면 될지 심화 과정을 다 보고 듣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 또 질문 주셨네요. 예, 한손 노트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가 기본 강의를 볼 때 봐도 좋고요. 심화 강의 볼 때 좋은데 제가 보면 심화 강의 진행할 때 보시면 효과가 두세 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 강의는 좀 빠르고 심화 강의 딱 진행할 때 한손 노트를 복습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요, 제가 온라인 수험생들이 잘 모르시는데 오프라인 강의를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촬영하기 전에 한손 노트를 한 15분 정도 읽어드려요, 사실은. 학원에서 촬영하기 전에 우리 오프라인 교실에 나오시는 분들하고 제가 읽어드려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를 한 10분 동안 읽어드려요. 그게 뭐냐? 복습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4시간짜리를 한 15분이면 복습이 되더라고요. 4시간 강의 들은 거를 15분에 복습이 되니까 수험생들이 초집중을 하세요. 그 역할로 한손 노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활용하는 거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또 기본 강의를 다 못 들었는데도 한손 노트 특강으로 대체가 가능하냐고도 어느 정도 대체가 되는데 조금 어려울 거예요. 기본 강의만 들으시면. 아무래도 기본 강의로 어느 정도 그 발판을 좀 다져놓은 상태여야. 네, 심화까지 오면 효과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현희님께서 판례 문제는 따로 강의하시냐고 또 물어봐 주셨거든요. 네, 판례 특강도 예, 준비를 따로 하고 있고요. 예, 우리 성우분하고 같이 공동 작업 진행 예정입니다. 네. 6월에서 7월 사이에 책도 출간이 되고요. 강의도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그 어떤 그 지금 시점이 또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걸 봐야 되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는 질문이 굉장히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안준범님께서도 교수님 기본 심화과정 2개 다 강의 들어야 되는 거 알겠는데요. 시험 대비 전 책을 한 권으로 단권화하고 싶은데 핵심 요약집으로 할까요? 그냥 기본서로 할까요? 아니면 키워드 한손 노트로 할까요? 또 이렇게 질문 주신 분도 있네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보완적인 문제라서 그러니까 기본서를 이렇게 양이 많은 거를 800을 200으로 줄인 게 요약집이거든요. 근데 그 요약집 중에서 키워드만 오래 간직하도록 한 게 한손 노트고 이게 서로 보완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본서로 내가 이렇게 지난주에 내가 민법을 한 8시간이나 10시간 들었다 그러면 복습할 때는 한손 노트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본서를 또 보는 게 아니라. 제 팁을 알려드리면 5월 이후에는 동차를 하실 분은 1차만 하시면은 그냥 기본서 계속 보셔도 되는데 동차를 하실 분들은 1, 2차를 다 하실 분들은 5월 이후에는 민법 공부량을 줄이셔야 돼요. 민법하고 1차 과목을. 그리고 2차량을 늘리셔야죠. 그러니까 민법을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죠. 한 번 보고 5월 전에는 일주일에 한 3번 봤다면 민법을 이제는 한 번 보는 거죠. 2차를 더 보셔야죠. 그러니까 그 기본 심화 지금 이제 뭐 핵심 요약집에 이제 한손 노트까지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떤 걸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 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입문 말고 기본부터 시작해도 되는지. 네, 그건 맞죠. 네네네. 그 입문 말고 기본부터 바로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문제 없고요. 다만 이제 5월 이후에 유념할 부분은 5월 전하고 후로 나누자면 5월 전에 공부했던 그 분량을 민법의 분량을 5월 이후에도 똑같이 가져가면 2차 공부할 시간을 잠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열어줘야죠. 그래도 1차 과목을 5월 전에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1차를 잡아놔야 돼요. 딱 자리를 잡아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 5월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보는 거. 그럼 한 달이면 4번 반 보는 거거든요. 한 달에 4번 보고 나머지 25일을 나머지 과목을 보라는 거야. 나머지 시간에 공부를 확 집중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때 요령이 뭐냐면 그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보거든요. 한 달에 딱 4번. 기본서를 봐가지고는 복습량을 많이 커버를 못 할 거예요. 그죠? 800페이지를 커버하겠냐고. 그때 필요한 게 한손 노트하고 요약집이에요. 한손 노트는 제가 수업에서 읽어보면 15분이면 한 4시간 수강한 걸 다 복습하더라고요. 한손 노트는 복습이 바로 돼요. 한 달 공부한 거를 한손 노트는 하루면 다 볼 수 있거든요. 빠르게 양을 압축을 해놔서 그 복습용으로 좋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충을 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서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확인해 주는 거죠. 한손 노트 듣게 되면 심화가 좀 쉬워지냐? 또 이것도 질문 주신 분이 있거든요. 서로 보완적이에요. 보완적인. 네. 보완적이라는 부분 네. 여러분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질문들을 또 이렇게 주셨는데 그렇죠. 의견들도 또 많이 주셨고 한손 노트에 대한 얘기도 또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진영님께서 주신 질문 이렇게 보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의 원인은 달라도 법정지상권이 생기면 결과는 같은 건가요? 네, 꼭 좀 알려주세요라고. 같습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매매 기타 사유로 바뀌는 거고 소유권이 법정지상권은 경매로 바뀌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생기면 효과는 똑같아요. 원인에서만 좀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통님께서는 그 3월에 동차 준비를 시작해서 민법 학개론 중개법만 지금 하고 있는데 2차를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냐고 또 이런 질문 또 주셨어요. 이제 5월 이후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공부량을 많이 줄여야죠. 한 20%로 줄여놓으죠. 20%로. 제로는 안 돼요. 민법이나 개론을 제로로 만들면 1차가 흔들릴 거예요. 한 8월 되면 한 3개월 놔버리면 1차 과목이 점수가 바닥으로 가요. 그러니까 한 30%는 하셔야 돼요. 반드시. 3분의 1은. 나머지 3분의 1을 2차를 쏟으시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본인 그 환경이라든가 투자 시간이나 이거에 따라서 안배하고 운용하는 거는 운용의 묘를 좀 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선희심님께서 동차 준비하는데 과목당 배당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와요. 현재 밀리긴 했지만 전 과목 심화 2주차씩 남았고 5월 중순부터 요약 강의랑 문풀
진행하려고 해요. 아직 문제풀이를 안 해서 아리까리한 거겠죠? 문제풀이하면 개념 정립이 좀 빠르게 될까요? 이렇게 또 질문 주셨네요. 지금 6과목을 다 펼치신 분은 정리가 점수가 언제 오르냐면 5월 달에 안 올라와요. 왜냐면 6과목을 똑같이 펼쳐놔서 거꾸로 2과목이나 3과목을 만약에 집중적으로 했다. 5월까지. 그러면 민법이나 개론이나 뭐 중개사법을 그동안 집중적으로 했다. 그럼 이게 빨리 올라왔을 거야. 어느 정도. 다른 과목은 안 올라오고. 근데 6과목을 다 이렇게 펼치신 분은 5월 달에 안 올라와요. 투자한 양이 각 과목별로 작아서. 그분들은 언제 오르느냐면 문제풀이 할 때 확 올라오세요.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올라오세요. 7, 8월 되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 과목이 고르게 올라오는 거고 민법이나 개론을 집중하신 분은 5월에 확 올라오세요. 민법 개론이. 나머지 과목은 아직 공부를 덜 한 상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과목을 고르게 안배하신 분과 그 다음에 집중해서 하신 분이 점수 올라오는 폭이 다르죠.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골고루 하셨다면 아직 덜 올라오고 문제풀이 해야 이게 실전 적응력이 생겨요. 중개사가 결국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문제를 풀려고 이론 공부한 거고 판례 공부한 거고 사례 공부한 거라서 문제를 풀면서 더 담금질이 돼요. 양쪽이 보완적으로. 교수님 그러면 지금 또 주신 질문이 출제 예상 문제집과 기출 문제집을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게 욕심인지 어떤 걸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또 질문도 주셨네요. 예, 시간이 좀 많으시면 기출 문제를 지금 특강을 하고 있거든요.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고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면 예상 문제집으로 소화를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예상 문제집 안에 기출 문제를 다 녹여놨어요. 그러니까 2권을 다 보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는데 저라면 예상 문제집을 보시면서 정리하는 게 완벽한 대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1부 때부터 이렇게 보니까 260분이 넘는 분들께서 수강을 하셔서 지금은 이제 좀 뭐 화장실 가시고 이래서 조금 빠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오늘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많은 또 질문과 의견들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여러분. 절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양민 교수님 입술 부르튼 거 보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강의하고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교수님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교계 프로, 랜드 프로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학교계 프로, 랜드 프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